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마TV 한돈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요, BOE의 특허 침해 승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1차적으로 OLED가 급등했는데, 여기서 끝날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영향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C 판결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7월 달에 이미 예비 결정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BOE의 삼성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14년 8개월간 OLED 패널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BOE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패널을 수입하는 건 금지지만 완제품 상태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 판매라든가 홍보, 유통이 금지되고요. 최종 결정, 11월 달 전까지 100%의 보증금 부과가 부여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디스플레이에 대한 규제 핵심 포인트 왜 하는지 일단 영업비밀 침해예요. 삼성 OLED 기술을 BOE가 부정으로 취득했다라고 판결한 거고요. 특히 이제 국가 안보 쪽 OLED 같은 경우 이제 군수 장비라든가 또 항공 장비 여기에 또 채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보적으로 북한의 중국의 어떤 기술들이 미국의 기밀을 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경쟁,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으로써 가격이 왜곡됐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에 대한 철퇴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LED 시장의 이제 전망을 보게 되면 뭐 일단 우리가 크게 이미 우리가 성장을 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OLED가 점유율이 뭐 80%, 뭐 90%까지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BOE의 제품들이 많이 침투하게 되면서 삼성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60% 이하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보시게 되면요, 일단 IT 쪽에서 계속 채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핸드폰을 시작을 해서 TV 뭐 이미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도 OLED를 쓰고 있고 앞으로 폴더블 폰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OLED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바로 차량용 OLED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기판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여기 사용되게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 점유율 대략 6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LED TV 같은 경우는 삼성이 미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34%,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애플의 폴더블 폰. 자, 기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내년이죠? 가을에 아이폰 18부터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OLED 탑재 추이를 보게 되면 23년도에 대략 110만 대, 그리고 작년에 248만 대, 올해 한 300만 대 정도로 전망을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성장률이 뭐 50%씩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OLED의 마지막 퍼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청색 인강 소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재 OLED 같은 경우 적색하고 녹색 같은 경우는 인강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색은 형광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형광식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효율성이 만약에 청색을 사용하게 되면 효율성이 뭐 100 최대 1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형광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25% 정도까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색 인광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OLED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읽어지고 있습니다. 청색 인광이 사용될 경우에는 이제 효율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수명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력 사용량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이 청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강해지면 뭔가 파괴시키겠죠? 이 파괴시키게 되었을 때 다시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될 때 바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명 수소를 쓰게 되면 수소는 가볍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확산돼서 없어집니다. 다시 제조업이 될 때 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동위원소, 수소의 동위원소라고 할 수 있는 중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OLED의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의 뭐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미국의 UDC라는 기업이 되는데요. 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업체가 바로 IT캠이라는 업체가 되겠는데, IT캠이라는 업체가 바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중소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소는 또 우리 SMR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좀 IT캠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이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종목군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청색 인강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전력 소모가 줄기 때문에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이 10에서 20%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층수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공정이 단순화되고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죠. 그래서 이게 이제 OLED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점이 있는 거죠. 청색 인광은 광자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소자 열화가 빠르다. 그래서 수명이 짧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소를 적용해서 소자의 손실을 완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중수소인데요. 이거는 형광을 절약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열이죠. 빨간색 레드 R이죠. 그다음에 초록색 G, 그죠? 그리고 블루. 파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굉장히 좀 강하다, 짧고 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색 인강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 이제 청색 인강을 만드는 기업, 이걸 적용해서 최초로 검증을 받은 기업은 삼성이 아니라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제품화 세계 첫 검증을 받았다. 그리고 청색 인강 호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현재 적용하려고 하는 업체가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OLED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누가 있겠느냐? 소재의 수혜주, 장비의 수혜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재는 당연히 덕산 네오룩스죠. OLED의 전공 수송층 HTL이죠. 그 다음에 전공 주입층, 발광층 소재라든가, 여기 이제 레드호스트 그린 프레임 공급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의 기술을 상용했다라는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PDL 세계 최초 양산했는데, 이거는 이제 패널의 두께를 감소시키고요. 전력 25% 정도 질감, 그다음에 발광 효율도 20% 정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한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자, 삼성 M14, M14 OLED 패널에 핵심 소재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쪽에서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이 AP 시스템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청색 인강이 개발됐다라고 하면, 이걸 사용하는 장비가 새롭게 투입돼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는 AP 시스템이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A라는 게 있어요. 요거 엑시메레이저 어넬링인데요. 요거 이제 그 아몰레드 AMOLED의 핵심 공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LO 레이저 리프트 오프, 이거는 이제 패널하고 필름 붙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띄어내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MM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잉크젯 후공정 장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커팅, 필름 커팅이라든가 글래스 커팅, OLED 기판 절단, 자,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AP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AP 시스템이 바로 이 장비 쪽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AP 시스템이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좀 흔들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를 저가 매수를 좀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OLED 종목들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 증시를 이끌 만한 새로운 주도주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뭔가 잘 찾아내 보세요. 과거에 2차 전지 한국이 그 당시 1등을 했어요. 지금은 밀려났지만. 자, 그 다음에 조선. 중국이 1위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외 점유율은 한국이 1위죠. 방산은 1등은 아니지만 방산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그 방산 중에서도 세계에서 잘 만드는 제품은 자주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 시스템이 급등했던 이유, 자 공통점들은 전부 다 한국이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건데, 이 OLED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아직까지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이런 중국 제품에 대한 규제,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또는 중국 기업들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OLED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